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권의 책을 통해 삶의 방향과 재물의 흐름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제임스 앨런이 쓴 작품이고 지선이 번역하여 이너북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를 통해 풍요를 끌어오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의지를 품고 하루를 보내는가? 그것이 결국 현실이 되고 삶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듣는 동안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를 돌아보시며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부의 법칙은 생각과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저자는 우리가 품는 생각이 곧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결국 인생이라는 밭에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품는지 그것이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 전체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가난한 생각은 빈곤을 불러오고 풍요로운 생각은 부를 끌어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책 전체의 핵심입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해지고 스스로를 풍요롭다고 믿으면 풍요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야 하고 행동은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현실이 바뀝니다. 이 부분에서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이 확장되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부정이 스며듭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삶의 질을 바꾸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이 책은 또한 마음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탐욕과 불안으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어떤 부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풍요가 피어납니다. 풍요란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와 따뜻함,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진짜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끌어내고 키워내기 위해 올바른 생각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 더 떠올리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산물이다. 내가 품은 생각이 곧 내 운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고 그에 맞는 생각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길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펼쳐집니다. 풍요를 바란다면 풍요로운 마음을 선택해야 하고 성장을 바란다면 성장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습관과 인간관계 속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이 전하는 더 깊은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안과 걱정을 반복하면 몸이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은 결국 병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제임스 앨런은 책에서 마음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은 곧 생리적 반응이 되어 피부의 표정, 목소리의 억양, 그리고 몸 전체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상대방도 불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평온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평온함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관계란 결국 내가 가진 내면을 상대에게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책은 또한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공은 결코 외부 조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품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의 변화는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돈을 얻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크면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결핍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해 보이지만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들. 반대로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않았어도 평온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생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생각은 숨길 수 없으며 결국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하는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곧 습관이 되어 삶 전체를 구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내적 대화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자꾸 되뇌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면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큰 자산입니다. 책은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는 마음을 현실로 끌어내는 다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먼저 풍요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바탕으로 작은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 하루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삶 전체를 바꿔갑니다.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인간관계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풍요로운 삶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반복해야 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조급함은 실패를 부르고 인내는 풍요를 부른다. 이 말은 단지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각은 건강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의지를 통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룹니다. 결국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실천을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과 그 생각이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의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앨런은 불을 단순히 물질적인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을 내적 성장의 부산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적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외적인 풍요로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단단해야 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곧 쓰러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뿌리는 바로 내적 성장입니다. 내면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바람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부를 원하면서도 게으르고 불성실하다면 그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에 합당한 인격이 필요하고,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내적 성장은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정직한 태도, 성실한 태도, 그리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 이 태도가 쌓이면 비로소 외적인 조건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탐욕스럽고 불성실한 사람은 아무리 돈을 모아도 결국 신뢰를 잃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책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부의 법칙은 성공과 부가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내면의 성숙함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곧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적 성장은 인간관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그 신뢰가 곧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결국 스스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무리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내적 성장이 부족하면 삶의 모순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둘째, 성실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서 성실함은 쌓여갑니다. 성실함은 곧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곧 기회가 됩니다. 셋째,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불평과 비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풍요로운 마음을 불러오고 그 풍요는 또 다른 풍요를 끌어옵니다. 이 세 가지 태도가 내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정직, 성실, 감사. 이것은 단순히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실제로 바꾸는 힘을 가진 원칙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는 단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성장의 결과이며 성숙의 보상입니다. 따라서 내면이 성장하지 않는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적 성장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이미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인간관계가 단단해지고 삶이 의미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제임스 앨런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적 성장 없이는 진정한 부도 없다는 것. 그리고 성장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생각이 어떻게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 습관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앨런은 말합니다. 사람은 순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생각이 반복되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인생을 형성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일시적이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된 생각,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누적되면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습관이 곧 인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감사라도 꾸준히 반복한다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삶 전체를 긍정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이 책은 습관의 힘을 부의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습관, 사람을 존중하는 습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습관. 이 모든 것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습관. 이것들이 모여 삶의 수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가 아니라 습관의 주인이다. 즉, 습관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관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습관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따라 습관은 크게 달라집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이 습관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와 직결됩니다. 제임스 앨런은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공은 거대한 한 걸음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의 누적이다. 이 말은 습관을 설명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습관은 작지만 그 누적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할까요? 첫째, 자기 관리의 습관입니다.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습관은 모든 성공의 바탕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이 습관은 삶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습관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 이 습관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곧 기회로 돌아옵니다. 셋째, 재정 관리의 습관입니다. 돈을 아끼고 모으는 습관, 지혜롭게 쓰는 습관. 이것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절제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재정 관리 습관이 바로 서면 풍요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넷째, 배움의 습관입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습관. 이 습관은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듭니다. 여러분,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며 결국 우리가 바라는 삶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나쁜 습관에 묶이면 나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라는 대로 살고 싶다면 그 바람에 맞는 습관을 먼저 길러라. 이 문장은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할 지침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부의 원리.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임스 앨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이루는 길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생각과 태도 속에 숨어 있다고 말이지요.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출발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긍정적 사고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원한다면 돈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을 미리 느껴보세요. 그 과정이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듭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다가가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곧 기회의 문을 열고 그 문은 부와 풍요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대로 삶은 흘러갑니다. 의심을 품으면 불안이 다가오고 확신을 품으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부정적 말 대신 긍정적 언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말해보세요. 그 순간 삶은 한층 더 부드럽고 풍요로워집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품은 믿음과 의지가 내일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생각 하나를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책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부의 법칙은 재물을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인간관계의 질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품는 생각은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을 결정짓는 힘이 됩니다. 이 책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태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탐욕이 아닌 성장의 열망으로,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비교가 아닌 자기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풍요란 단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며 내면의 평화가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선택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삶의 방향을 조금은 새롭게 바라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